결국 세일즈는 뭐냐면요. 영업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대인관계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캐치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치가 없다, 영업 센스가 떨어진다, 촉이 떨어진다는 거 뭐냐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야.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적재적소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데 말을 이렇게 현란하게 할 필요 없어.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수준에서. 상대방이 조언을 원한다고 너무 세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뼈 때리는 얘기가 되고 비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보다 너무 약하게 얘기하면은 감질 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적재적소에 캐치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겠지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일즈에서는 뭡니까? 내 앞에 있는 고객이 지금 무엇을 듣길 원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걸 궁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각시 캐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일즈에서 능력에서 가장 절대적인 게 이거예요. 그리고 매니저는 뭐냐면 조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는 자꾸 말을 해도 은혜를 받고 주목 못 받느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되게 관건인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설명이 뭐라고, 당신 목표가 뭐냐고. 그럼 대답을 잘 못해요. 이게 왜냐면은 아는 것 같은데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치? 예, 말로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거라. 안다고 자기가 착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어보고 구체화시켜야 되는, 구체화시켜야 되는. 응?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고 진짜 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이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의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요즘 온 나라가 이름에 코스피 지수 때문에 난리가 나고 오늘은 이 주식 얘기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런데 좀 식견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네. 자, 우리 미라클웨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25주차. 네, 그러니까 딱 반년 됐네, 이 미라클이 시작된 지. 왜냐면 8월 달에, 7월 마지막 주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딱 반년 됐네요. 그렇죠? 네, 미라클이 시작한 지. 네, 1월 10일, 올해는 73번째, 예, 73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력과 자세 태도 항상 반복하지만 여러분, 미라클 웨이 회원은 항상 줌 수업에서 일하는 목적으로 접속합니다. 뭐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고 화면 끄시면 괜찮지만 항상 수업의 효과는 자세와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가지 사항을 한번 우리가 말로 얘기하기 위해서 내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항상 나를 선택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 자, 나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주도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이 내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환한 표정과 자신감 있는 언어로 고객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전 나도 강사. 네, 나는 한번 줌에서 강의하고 싶다. 수정의 강사로도 취급합니다, 여러분들. 네, 10분 하셔도 되고 20분 하셔도 되고 30분을 채우셔도 되는데 한번 내가 말씀드렸듯이 스피치 능력이냐 말하는 능력은 발표할 때 급성장합니다. 나도 한번 강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소정의 그 강의 컨텐츠를 다듬어 드리는 강사 트레이닝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즘에 난리 났죠. 이 코스피 프모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4,500을 돌파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조금이라도 여유자금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제 뉴스가 이걸 도배질돼 있기 때문에 있으면 불안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근데 오르는 건 반도체뿐. 그렇죠? 지수 최고치에도 급장 불면증 커지는 개미들.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30대 직장인 장모 씨는 요즘 8시만 되면 휴대전화를 붙잡는다. 오전 8시. 무조건 오른다는 지인들의 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총 5천만 원치 따라 샀지만 정작 수익률이 50%. 어유 많이 먹었네. 그렇죠?
50%를 넘어서자 덜컥 겁이 나서다. 장씨는 코스피 포모 탓인지 남들 다 샀다는 반도체주를 나만 놓치는 것 같아 추격매서 했지만 언제 꺾일지 잠이 안 온다. 그런 장씨를 바라보는 동료 노모씨의 부러움은 밝지 않다. 10만 전자에 도달하자 반도체주를 정리했는데 다시 사야 하나 고심 중이다.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다. 연일 질주하는 양대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스러운 마음이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식 투자를 몇백억 단위로 하시는 분 통화했는데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분은 반도체주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소외를, 포모를 제대로 느끼고 있다. 자기 소외돼 있다. 형님 어때요? 그러니까 나 별 기분 안 좋대. 자기 반도체주 안 산다고. 그랬는데 반도체주만 날라가니까. 코스피 시가 총액 3,790조. 그래서 지금 지난해 말보다 312조. 그게 왜 지난해 말은 뭐냐면 12월 말보다 일주일 만에 그 10%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4,200 돌파해서 4,300, 4,400, 4,500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개인 투자자의 체감은 엇갈린다. 상승의 열매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만 기분 좋은 거예요. 두 종목은 현재 15.28% 올라갔지만 다른 종목들은 많이 안 못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떨어진 종목도 많습니다. 시장 전체가 달아오는 것 같지만 두 개 엔진만 전속력으로 달리는 구조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난리가 났죠. 증권사들이 계속 주가 전망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뭐 14만 전자, 78만 닉슨, 14만 삼성전자 돌파하고 SK하이닉스가 78만 돌파하니까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맥커리는 삼성전자 목표가 24만 원, 지금도 두 배 올라간다. SK하이닉스는 112만 원. 그리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027년, 26년이잖아요. 27년까지도 지속될 것 같아. 그래서 22만 원, 106만 원. 그러니까 주가 전망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가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때 언급했죠. 저는 반도체 마이크로 SD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저는 알고 있었다고 6개월 전부터 야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구나. 어, 지금 여러분들 그이 DDR 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 올라갔어요. 더블. 2016년도 이후로 10년 만에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직전 6개월 동안 뭐 DDR4 모듈 같은 경우도 20% 10몇 프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14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DDR5 이 최신 메모리인데 근데 4배 이상 급등했다. 작년 9월 대비해서 두 달 만에 그냥 4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AI 데이터 서버 추가 증설 때문에 범용 메모리 시장이 범용 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 HBM까지 완전히 모든 분야의 메모리가 공급 부족이 심화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폭증하니까 주가가 날아가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반도체 요즘에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이 가전제품에 반도체 없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 반도체 덩어리예요. 그렇죠? 네, 현대 산업의 쌀이죠. 근데 왜 이게 대만, 일본, 미국 3개 국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시장에 끼어들려고 하지만 미국이 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첨단 메모리 공정이 필요한 기자재가 있는데 미국이 팔질 않아요. 그래서 최첨단 메모리 2나노나 1나노는 일본, 대만, 그러니까 한국하고 대만이 독점하고 있어. 일본도 없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이 독점하고 있고 미국도 조금만 생산할 수 있고 그 중국은 아예 그 7나노 이하만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왜 이 극소수의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느냐? 왜 이게 다른 신규 업체가 진입을 못하냐면 첫 번째 막대한 자본 집약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요 무조건 조 단위 비용이 깨집니다. 여기 너가 적혀 있죠. 공장 하나 짓는데 20조 원 깨져.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장 하나 짓는데 20조 원 깨지는데 이 국가적 산업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는 기술 수명이 너무 짧아서 2, 3년마다 장비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신규 국가가 뛰어들 수가 없는 거야. 개발하려고 해보면 그냥 이미 구식 기술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거 치킨 게임 중에 치킨 게임인데 이 반도체 메모리는요 한 번만 밀리는 순간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반도체 기업들이 7개가 넘어갔는데 다 망했어요. 이제 두 개만 남은 거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펜리스 저기 뭐야 TSMC 이렇게 딱 세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규 업체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막대한 자본 집약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고도의 기술적과 수율.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율이란 건 뭐냐면요. 실리콘 웨이퍼에서 몇 개의 반도체가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이 마진율이 결정되거든요. 불량률이 많을수록 적장을 하게 돼 있고, 불량률이 적을수록 큰 이익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고도의 수율을 맞추는 게, 그다음 미세 공정. 여기서 말하는 10나노. 여러분들 이 10나노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눈에 보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머리카락을 천 가지로 쪼갤 정도 수준의 난이도예요. 머리카락 하나를 천 가닥으로 쪼개야 돼. 천 가닥. 이 말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규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수만 건의 특허로 촘촘히 묶여 있어.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을 벗어나야 되거든. 예, 그 세계적인 그런 지금 우리 삼성전자 같은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몇 군데 회사가 만들어낸 그런 특허 있죠. 이 수만 건의 특허를 피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로열티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내는 것도 엄청 되게 비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세계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퀄컴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는 엑시노스는 약간 기술력이 떨어져요. 결국은 최신 스마트폰은 좋던 싫던 무조건 퀄컴 거 써야 되는데 그 특허 비용이 막대예요. 근데 그걸 뚫고서 개발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쉽지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적 자원. 이 숙련된 엔진,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단련되어 있는 데이터와 그런 인적 자원. 여러분들 지금 SK하이닉스가 뜨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7, 8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잘렸던 인원들을 SK가 흡수해서 그게 HBM에 개발하게 된 이유였어요. 이게 고숙련 엔지니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고숙련 엔지니어 빼오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또 국가에서 막 맨날 그거 간첩 스파이 혐의로 때려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인력 자원이 또 어려운 거고 만들기, 이거 생산한 이 단련화시키기가, 숙련화시키기가. 마지막으로는 미국도나 선진국이 이 핵심 장비를요 엄청나게 통제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기조차도 다 반도체 덩어리니까 미사일이니 뭐니 그럼 결국은 이런 반도체 장비가 그 적성국가 소위 말해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말을 안 듣는 나라에 넘어간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 공망이 수직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이미 강대 중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기가 막힌 선제 투자한 것이 이병철 회장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시장을 뚫고 가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해서 아무리 난리를 하더라도 기존의 나라나 다른 기업들이 뛰어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망할 각오하고 들어와야 돼. 기업 자체가. 주가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하고 대만, 미국, 일본도 옛날에 떠들었지만 일본은 나가 떨어졌지. 그래서 일본은 그런 소재나 부품 장비 쪽으로 빠졌고 반도체 자체를 생산을 거의 못해요. 망했어, 얘네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반도체가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난리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맥커리가 너무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빨리 팔지 마라. 어? 삼성전자는 지금 14만 원인데 24만 원 간다. SK하이닉스 지금 78만 원인데 112만 원 간다. 메모리 부족은 2028년도까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올해 이익은 순이익입니다. 매출이 아닌 순이익이 100조를 돌파할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조. 어? 시가총액이 1, 2조 원 거대 기업인데, 그리고 1, 2조 원짜리가 보통 1년 매출이 1년 매출이 1조만 넘어가도 대단한 건데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1조도 대단한 건데 순이익이 100조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일찍 팔지 말라. 응? 그리고 삼성제 목표 주가 24만 원, 112만 원을. 여기 똑같이 적혀 있죠. 똑같이. DDR2, 다이렉트 메모리와 5대형 메모리, HBM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돼요. 과거의 사이클과는 다른 장기 호황 국면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저거 사도 되느냐? 그죠? 어,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5,000피가 아니라 지금 6,000피 갈 거다. 5천 돌파하는 건 이미 확실시되고 있어요. 무조건 확실시되고 있고, 심지어는 증권사들은 지금 6천까지도 될 거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두 개, 1등, 2등이 지금 난리가 나고, 그 시장이 저렇게 수요 공급이 깨져갖고, 공급자 독점 시장이 돼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은, 주요 증권사들 코스피 전망입니다. 어젯밤에 다 정리한 겁니다. KB증권은 무려 7,500까지, 7,500에서 3,800, 이미 4,500 돌파했으니까 7,500까지 상단을 보고 있고, 굉장히 공격적이죠. 한국투자증권은 5,650, NH투자증권은 5,500, 유한타증권은 5,200, 키움증권은 5,200, 대신증권 5,300. 그러니까 지금 이미 코스피 지수 5,000 돌파하는 거는 거의 뭐 확정적인 내용이야, 확정적인 거. 심지어는 이제는 5,500까지 가느냐, 아니면 6,000까지도 돌파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증권사별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 지금 14만 원이죠. 근데 보세요. 하돌파했잖아. KB증권은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몇 달 전만 해도 KB증권이 15만 원 했을 때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냐. 10만 원 돌파할 때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10만 원 돌파는 옛날 얘기가 됐고 14만 원 돌파해갖고 지금 이 목표 주가를 다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커리 같은 회사가 20몇만 원 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도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저처럼 저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20%대 수익이 나 있는데, 저는 사실 좀 큰 금액이 들어가 있죠. 예.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만 원을 갈 거라고 확실시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못 가도 17만 원, 18만 원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 소외되면은 아예 나는 주식 같은 거 싫다. 그런 분은 손도 대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괜히 마이너스 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항상 돈이라는 건 여러분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돈을 이득받거나 손해봤을 때 경험이 축적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선택에 영향을 줘요. 항상 돈에 대해서는 돈 자체 액수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돈을 잃고 땄다는 어떤 그 생각이 두 번째 선택을 지배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보세요. 진짜 10년치 갑자기 올라갔죠. 난리가 났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뭐 전임미담에 분기 20조 수익 뭐 난리가 뭐 하여튼 신문 기사 보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임미담의 매출과 순이익 그다음에 이거에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 언제까지 되느냐 이게 참 그게 참 재수가 좋은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 때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지수 5천 돌파한다. 근데 지금 실현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 또 이 SK하이닉스를 과감하게 설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가 지방선거 5번에 있죠.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그 지자체를 해야 돼요. 그러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개혁들 있죠. 그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지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지방선거 5월 전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유지될 거라고 봐요. 무조건. 왜? 표심을 봐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선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에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작게 사세요, 작게. 절대 큰 금액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어.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사실은 거품 국면이라,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매출이 급증하는 건 맞지만 이 그림 형태를 보면은 거품이 확실히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어. 근데 뭐 그 거품이 안 꺼질 수도 있지, 그렇죠? 거품이란 건 뭐 꺼져야지 거품인 것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신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쵸? 이 전고점이라 그래. 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지난 10년치야, 10년치. 근데 지금 완전히 뭐 새로운 시기에 진입을 했잖아. 신고점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전 세계 메모리나 그런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모든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산업에서 미중유에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멈추느냐, 누구도 알 수 없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야. 신고점을 간다는 거야. 소위 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13만 9천 원인데 6개월 뒤에 20만 원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예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누구도 모를 일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어? 아니면 오히려 폭락하고 망할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 외적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외적 변수가 지금 여러분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공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마약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명분은 실질적으로는 거기 석유 있죠, 석유. 석유를 그때 옛날 차베스가 우고 차베스가 강제로 강탈했거든. 국유화해 버렸거든요. 원래 미국 거였어요, 싹 다. 저 베네수엘에 있는 석유 산업이. 근데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강제로 국유화하면서 강제로 강탈해 갔거든. 그런데 그 석유가 적성 국가인 러시아, 중국 이런 데 수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예 마누라 체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중국이 어라? 그럼 우리도 대만 해도 되겠네. 그쵸? 미국이 저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뭐 엄연히 어쨌든 뭐 독재라고 하지만 멀쩡히 있는 정상적인 국가, 유엔을 인정받고 있는 정상적인 국가에 그냥 국가 수반을 침투해갖고 군사적인 방법으로 납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는데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는 오히려 잘 됐지. 그래,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저러 봐봐. 미국 봐봐. 실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한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갑자기 뭐 딴 군데서 전쟁이 벌어진다니. 지금 이란이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이란이 지금 막 시기가 벌어져갖고 지금 몇 수백 명이 죽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경고했잖아요. 사람 많이 죽이면 우리가 또 침공하겠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이런 세계적인 병수가 일어나면 주식이 작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변수가 확 많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외적 변수랄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난리 났죠. 주가 보세요.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나는 이 급등하는 거 이런 거 나는 적성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면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보험 영업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계속 신경도 쓰이고 관심도 있고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절대 많은 금액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많은 금액을 할 수도 없어. 왜? 100만 원 있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 한 주씩 살 수 있어요. 한 주씩 살 수 있어. 한 주씩. 100만 원 있다 그래도 삼성전자 주식 6주씩 살 수밖에 없어. 6주씩이 안 되겠고 6주씩 사겠구나. 그냥 많이 투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소액 투자하면 문제 없어요. 지 능력을 벗어나는 금액을 투자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식을 20만 원을 삽니다. 아무 문제가 생겨.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문제가 생겨. 그렇죠? 문제는 내 재무적인 능력을 벗어나서 투자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심지어 거기서 빚을 내 갖고 한다. 이건 거의 뭐 카지노죠, 카지노.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면은 나는 주식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신경 끄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 절대 손대지 마.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난 그래도 좀이라도 한번 내가 재미를 보고 싶고 관심이 이번 기회에 또 왜냐면 주식을 하게 되고 관심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큰 금액 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2, 300 정도? 그 정도만 내가 식구들하고 외식비나 여행비 정도 번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재미있어요. 절대 큰 금액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없는 분이 털어갖고 들어간다. 잠을 못 자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급등장에서 급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큰 금액도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절대 손대지 마세요. 영업도 말아먹는 수가 있어요. 이러다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은 작살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드리면은 SK하이닉스가 제일 리스크가 세요. SK하이닉스 급등한 거 보세요. 여기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섰잖아. 그렇죠? 엄청나게 섰어. 엄청나게 섰어. 2등주의거든. SK하이닉스가 제일 리스크가 셉니다. 그러니까 음, 공격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삼성전자 그나마 근데 나는 삼성전자 SK나 같은 종목보다는 좀 더 안전한 걸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코덱스 200, ETF라고 그랬죠. 이미 우리 그때 은퇴설 그때 배웠죠. 예, ETF 들어가십시오. ETF는 무난해요.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올라가도 5% 10%예요. 깨져도 5% 10%입니다. 지수 전체를 하는 거니까 생각 직전 보세요. 직전 한 2달 동안에 직전 2달 동안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잖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뭐 50%씩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2,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뭔가 안전하면서도 좀 이렇게 이러한 장을 내가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코덱스 200개 종목을 추종하고 있는 이 중에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ETF를 매수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명심하셔야 돼요. 투자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약 이거 내 말대로 했다고 혹시 내가 뭐 말씀드렸죠?
주식이라는 건 예측이 변동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장에선. 깨졌어. 강사님 뭐 어쩌면 좋아요. 묻지 마세요. 진짜 묻지 마, 나한테. 나도 모른다고, 이거. 모르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강사님 말 믿고서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하는데 나한테 묻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물을 것 같으면 사지 마세요. 아셨죠? 얘기해 주지도 않을 거고, 강사님은 언제 사셨어요? 팔릴 때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럴 바에는 아예 전화 내가 차단해 버릴거 아셨죠? 저 오늘 이 강의에서 좀뭐 1,000만 원어치 샀는데 뭐 500만 원어치 샀는데 꼭 하실 때 매도하실 때 알려주세요. 묻지 말라고 아셨죠? 투자 결과에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이러한 그 시세의 흐름 있죠. 이러한 시세의 흐름이나 주요적인 이슈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일깨어 있어야 돼. 왜냐면 고객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권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 뉴스에 도배되고 있는 게 이 내용들이야. 다시 경제 뉴스. 그러니까 왜 반도체 산업이 과점화가 심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미친 듯이 왜 올라가고 있고 증권 사업 전망이 이렇게 수요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곁다리로 내가 종목에 대한 얘기하고 ETF 얘기드렸지만 절대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만약에 샀다. 수익 나면 다행이지만 수익 났어. 수익 났다고 나한테 무슨 커피 같은 거 보낼 필요 없어. 안 보내도 돼. 괜찮아요. 아셨죠? 행여나라도 만약에 마이너스 났을 때 강사님 어쩌면 좋아요. 묻지 마시라고 하셨죠. 그리고 뭐 매도할 때 뭐 알려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길 바랬어. 아셨죠? 물론 자, 오늘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걸 만드셔야 돼, 이거.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 월화수 뭘 얘기했습니까? 운동하라, 저축해라, 공부하라, 그렇죠? 저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SK하이닉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수익이 크게 났어요. 크게 났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유자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SK하이닉스 저 종목을 응? 억 단위로 들어가면요.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맛볼 수가 있어요. 권리소득, 이 불로소득, 권리소득이 뭡니까? 불로소득.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나머지 소득 있잖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내가 계속 움직여야 돼. 불로소득을 만들어야 돼. 불로소득을 다른 말로 권리소득이라고 해야 돼.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게 해야 돼. 그 불로소득을 권리소득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아무리 일이 재미있고 좋다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힘들고 체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게 돼. 빨리 돈을 모으십시오. 예. 장담하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사이클은 5년 단위로 지속돼요. 올해 만약에 놓쳤으면 2030년이나 2031년도 또 시작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은 돈이 없으면 구경하게 될 거예요. 그때도. 매번 이런 것들이 랠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자본가냐 아니면 노동자냐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본을 많이 해놨으면 큰 수익을 맛보고 있겠죠. 그렇죠? 일하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그러니까 이번 경험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부터 저축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셨죠? 목돈 없으신 분들은 저 종목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30만 원, 50만 원 저축 시작하십시오. 작은 돈을 모을 수 있어야 큰 돈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로 얘기해서 내 귀에 들어야 한다 그랬죠. 네, 나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주도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이 내 인생 최고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는 환한 표정과 자신감 있는 언어로 고객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감기 주의하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보니까 영하 9.5도 찍혀 있더란 말이죠. 바람이 오니까 네, 감기 특히 주의하시고 면역력 네,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성. 이제 앞으로 이 월화수 강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전문 시사적인 내용을 많이 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이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주요 이슈들을 계속 다루면서 심도 있는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핵심 뭐냐면 반도체 산업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죠. 예, 전 세계가 지금 인공지능 여러 가지 반도체 없이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수의 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저는 신문 기사를 읽을 때 방관하지 마시고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집약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좀 약간 여유 자금이 되신 분은 조금이라도 소액을 한번 해보시면서 같이 학습을 병행하시고 식견을 넓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꼭 모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럴 때 구경만 하는 것은
인성이나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돈이 없으면 구경하게 돼 있는 거야. 네, 꼭 이런 기회는 또 옵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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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